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AT 2급 2022년 7월 9일 1교시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번 시간에 정면도에 있는 모습을 대충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서리들을 어떻게 정면도하고 평면도, 우측면도하고 평면도에 전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면도의 형상을 확인하고 이제 사선으로 경사를 치면서 이 경사로 이제 여기가 잘려 나가면서 발생되는 변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상부에 있는 변화는 다 정리를 했고 하부에 있는 변화도 정리하는 중간이었죠. 이제 제일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요 부분, 이렇게 경사로 내려가는 부분. 실제로 여기 경사가 있는 부분은 여기 수평선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보이는 시선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에 연기가 있는 거지. 이 사선 쪽은 결국은 뒤쪽에는 이 경사 부분이 있으니까 경사 부분하고만 연관성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사 부분 끝나는 포인트가 이제 이 포인트고, 이 포인트의 모서리가 표현된 선이 이 선이죠. 이 선이 끝나는 이 선의 길이 끝쪽 경사에 만나 있는 부분은 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는 트림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툭 하고 잘려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이 경사가 추가됨으로써 발생되는 요 평면도의 윗부분의 변화는 전부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사도 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일단, 정면도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외형선이 있는 부분은 요 하부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이, 여기서 우측면도 형상에서 봤을 때는 좌측에는 이 삼각형 형상이 없고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형태고, 이제 요 뒤쪽에만 살짝 남아있다는 건데, 그 경계가 나와 있는 게 이거죠. 36. 36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6만큼까지는 요 삼각형 부분이 없고, 그 뒤쪽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요쪽 모서리를 딴 이 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외형선이고 여기는 수문선인데 그 구분해주는 경계가 바로 이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형선이고 수문선이다. 제가 우측면도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외형선이고 여기는 수문선이다. 단순히 정면도의 형상만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6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제 옵셋 36을 적용을 해주고요. 어차피 이제 옵셋 36 해준 김에 요 9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옵셋 9를 해주고, 자,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원형 구멍에 관련된 부분이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정리를 하면은 이제 삼각형 끝나는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하부 삼각형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서 이제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이 선 그려져 있으니까 이때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죠. 얘하고 엮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은 지금 뭐냐면 39 올라온 이 선입니다. 요 포인트를 표시해 준 선이에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제 저걸 미리 지우게 하는 이유가 이런 순간에 이제 헷갈려가지고 얘를 이제 컷할 때 여기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처럼 선을 남겨놓게 되면 해가지고 여기서 컷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컷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그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여기를 지우고 나중에 다시 옵셋을 하더라도 지우고 해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해요. 실수가 적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인지를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더 좋은 실력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면 자꾸 어떤 도면을 그리는데 자꾸 저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효율이 안 좋은 비효율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습관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물을 띄거나 그럴 때 자기 그 도면을 그리는 스킬이라든가 효율이 그렇게 잘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실수를 방지하는 쪽, 그러니까 억지로 방지하는 쪽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안 하도록 내 자신의 머리를 단련시키는 것,
판단력을 잘 발달시키는 게 더 좋지, 자꾸 뭔가 그런 상황을 아예 주어주지 않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이제 요 부분은 주의하셔라. 만약에 저처럼 남겨놓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 외형선인 구간과 수분선인 구간을 나눠주는 선이 딱 존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모디파이에서 브레이크 앳 포인트, 자, 그래 놓고 선을 선택하고 이제 이 점을 딱 클릭해서 선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MA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정면도에는 정리할 게 없지만 평면도에는 정리해 줄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삼각형, 여기 삼각형 더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요 모서리, 땅, 요 모서리가 평면도에도 표현이 돼야죠. 그러니까 라인.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모서리가 있는 부분이 요 삼각형이 있는 부분이니까 삼각형이 여기 시작하는 요 부분에서 끝나는 요 부분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MA. 위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일 테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평면도를 안 보고 있는데도 멋대로 이렇게 그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멋대로 그린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도면을 조합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어디서 내가 따와야 되느냐 찾질 않고 있죠, 저는. 찾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형상을 기반으로 가면 당연히 여기 선이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들의 조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내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 나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고, 이 부분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여기 9mm 제가 띄웠잖아요. 9mm 이렇게 띄운 김에 이제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을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구멍을 처리하려면 정면도에 있는 구멍의 지름을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정면도 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면도에 와보면 지금 여기 중심선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선은 이제 높이가 21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정면도 오셔서 옵셋 21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필렛 쓸게요. F. 이렇게 하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딱 해서 딱 이렇게 끝나게 만나게. 왜 이걸 필렛을 썼냐면 어차피 여기도 이제 트림을 잘라줘야 돼요. 여기 중심선 이제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게 정리해 주려면 처음엔 여기 딱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MA 속성복사로 얘도 중심선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저 원의 24, 반지름 24짜리 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서클 이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24. 해주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남겨놨던 이 선을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선이 바로 이 선이다. 네, 딱 봐도 알죠. 그러면 트립.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린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나눠줘야겠죠.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못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BR 브레이크 하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잘리고요. 아직 완전하게 나눠진 게 아니라 요 반대쪽이 남는데, 이쪽은, 모디파이,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앳 포인트 이용해서 원을 선택하고, 이제 끝점을 딱 교차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짧아진 건 EX. 연장으로 여기까지 늘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얘는 선택하고 수문선, 수문선을 바꿔주시는 거 아니면 MA로 화면 좀 축소해서 MA로 수문선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 하부에 있는 요거를 잘라주면 되는데 일단 안 자를게요. 안 자르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타원을 그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까지가 이제 경사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우측면도에서는 경사로 구성이 되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평면도에서는 타원으로 나올 거다라는 건 이미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그걸 그리는데 이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중심선은 살짝 정리를 하면은 트림.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이 원에서 삐져나간 것들은 전부 잘라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돌출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 원을 중심선 있는 부분에 있는 포인트들을 다 따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그려놓고 나서 하는 게 실수가 적어요. 왜냐면 미리 내가 LEND 한 저는 5mm 정도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5mm 튀어나오게 하면 여기를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4분점을 찍어야 되는데 실수로 요 위에 있는 선의 끝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을 다 끝내고 나서 돌출시켜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을 그리려면 자, 여기까지 그려놓으면 이제 우리가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의 4분이 분명히 원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4분이 분명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4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쭉 와요.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는 땅 지우고 이 4분은 중간에 구멍으로 뚫린 거기 때문에 이게 MA 수문선 가려져서 수문선으로 보입니다. 수문선으로 보이는데 구멍의 깊이를 우리가 미리 표시했죠. 여기까지죠. 그러면 얘는 트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멍의 깊이가 여기니까 구멍의 제일 상부는 여기잖아요. 얘도 여기서 트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여기 구멍의 깊이를 표시해주는 요 수직선 같은 경우는 정면도를 보면은 구멍의 깊이가 구멍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요 사선을 기준으로 요 하부는 잘려 나가는 거니까 구멍이 이제 여기까지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선 하부는 가리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외형선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선 상부는 여기 있는 형상이 가리기 때문에 수문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여기 요 모서리를 표현해 주는 선이 이 선이잖아요. 이 선을 기점으로 위는 수문선, 아래는 외형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디파이 브레이크의 포인트 이용해서 이 선 선택하고 이 점을 잡아서 선을 분할을 한 다음에 MA 자 여기서 이쪽은 수문선입니다. 아래쪽은 외형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보냈어요. 4번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여기 이제 중심선도 여기 그려줘야겠죠. 중심선도 여기 그려줘야 되니까 중심도 보내야 돼요. 라인에서 중심도 요렇게 중심선은 이제 요 사이에만 그릴 거긴 한데 얘를 이렇게 길게 추가적으로 남겨놓는 이유는 나중에 여기 이제 사선이 그려지고 그 사선 가지고 우리가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타원을 그리려면 중심 위치도 사선과 교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지우지 않고 남겨놓을 겁니다. 남겨놓을 거고 그 다음에 MA 요 안쪽에 있는 선만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쓰고 버릴 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서리가 생기는 게 이게 여기서 잘리는 건데 지금 안 잘라놓은 거예요. 잘리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모서리가 생겨요. 왜냐면 곡면하고 이 경사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가 생기는데 얘가 고스란히 와야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자, 쭉 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은 요 앞에 부분은 요 형상까지만 있는 거고 뒤에 부분은 밑에 있는 삼각형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은 여기가 외형선으로 선이 다 보여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구멍 깊이까지 여기까지는 여기 삼각형 튀어나온 거에 가려서 수문선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M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외형선과 수문선의 구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우측문도를 전혀 보지 않고 하고 있어요. 보지 않고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할 수 있으면 뭐 어차피 시험 볼 때는 이제 판단이 안 되면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수라는 거죠. 아직 푸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진짜 제대로 쌓였다고 한다면 그걸 보지 않고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모서리 표현했으니까 반대는 이제 뭐예요? 이 사선과 이 원이 만나는 요 모서리.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오고 여기는 완전히 하부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외형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구멍의 깊이는 이제 여기서 끝나겠죠. 여기가 구멍의 제일 하부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멍이 뚫림으로써 생기는 이제 우측면도에 이제 변화는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줘야 될 건 평면도. 평면도에도 일단 구멍의 깊이를 먼저 보내줄게요. 구멍의 깊이가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와야 될지 모르니까 대충 오는데 여기 때 삼각형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애매하니까 삼각형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더 지나갈게요. 지나가서 어차피 구멍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이게 지금 요 경사 부분이잖아요. 요 경사 사이에 있을 거예요. 경사 사이에만 선을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그리고 델리트 지우고 얘네들은 MA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수문선이에요.
마찬가지 평면도 안 보고 그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 구멍이라는 게 요 아래쪽에 뚫려 있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선들은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저기 외형선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리가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들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제일 이제 우측을 보면은 우측은 이제 여기 4분은 잘려서 나가요. 4분은 잘려 나가기 때문에 4분이 표시되지는 않고 얘가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라인, 자, 요 모서리가 똑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 딱 닫고 이제 여기서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딱 끝난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워주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마찬가지 수문선이겠죠. MA. 자, 이게 구멍의 제일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의 끝도 우측에서 더 삐져나가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중심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여기 구멍 끝나는 데까지 여기까지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으로 바꿔줄 거고 나중에 이제 타원 그릴 때 얘도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둘게요. 왜냐면 어차피 타원 그릴 때 이 중심에서 전개해서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쓸 일이 있으니까 그냥 둘 거예요.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되어야 되는 게 여기 4분. 자, 이쪽은 4분이 남아 있으니까 4분은 항상 원기둥이 있으면 원기둥의 4분은 항상 표현되죠.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될. 이 구멍이니까 마찬가지 MA. 자, 여기는 수분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자, 여기는 여기서 정의 끝날 겁니다. 왜냐면 구멍의 제일 좌측 끝은 여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죠. 이 경사와 이 원이 만나는 이제 요 모서리. 그렇죠. 요 모서리도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 그 다음에 MA, 속성복사로 여기도 수문선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된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멍이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뻥 뚫린 게 아니라 다시 우측면도에 가보면 이제 여기서 일정 각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각도로 쳐졌기 때문에 여기가 뻥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수문선이 된 거죠. 요 위쪽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그 선이 이제 요 선이죠. 지금 요 선.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대각으로 이렇게 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면도 쪽에 타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측면도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면도로 왔습니다. 우측면도로 왔고 일단은 앞에서 이제 저랑 같이 정리했던 부분, 요 구멍이 뚫리면서 발생되는 부분, 이 우측면도를 전혀 보지 않으면서 정리를 했었죠. 근데 보시면 외형선, 수문선, 외형선 다 똑같이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어요.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전혀 틀린 게 없죠. 저는 우측면도를 전혀 안 보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돼요.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까지 투상이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라고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투상을 연습을 하는 거고 그게 갖춰진 다음에 CAT 2급 시험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강사들은 그게 안 거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요령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도면을 그리는, 앞으로 쭉 도면을 그리시는 생활을 하시는데 그쪽에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방해만 돼요. 그 강사들이 알려준 그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상을 제대로 익히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사들이 그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딱 시험 보게 하기뿐만 하기 위한 기능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투상에 대한 개념이 잡힌 애한테 시험 좀 편하게 보라고 알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투상이 안 되는 애한테 그걸 알려줘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투상이 이미 되고 있는 애한테 그걸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투상이 되는 사람은 이미 그걸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셔라. 자, 어찌됐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44도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44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수직선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고 그 기준은 그 높이가 표시되어 있는 아까부터 계속
쓸데없이 방해하고 있는 헷갈리게 하고 있는 요 선의 끝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걸 RO,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해를 하고 있는 선의 끝점을 회전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카피. 수직선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복사 C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시계 방향, 마이너스 44도 해가지고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돌려줬다. 그러면 이제 재빨리 얘를 지워주시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 방해만 돼,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MA 이렇게 해서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트림 여기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선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경사 있는 부분은 원기둥이 사선으로 잘린 거니까 일단은 여기는 타원이 발생을 한다. 자, 근데 이 원기둥의 요 위쪽은 4분점이죠. 위쪽은 4분점이에요. 그러니까 4분점에 해당하는 경사와 만나는 포인트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갑니다. 라인. 이렇게 해서 요 중심까지 오면 되겠죠. 4분이니까.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가 그려야 될 타원의 한쪽 4분점. 그렇죠. 한쪽 4분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죠. 중심이면은 이제 이쪽 원기둥의 중심이 이 선인데 우리가 이제 타원이 발생되는 경사는 이 경사잖아요. 안 만나잖아. 안 만나니까 뭐 해줘요? 연장을 해줘야죠. 연장해주는 건 뭐 이제 2x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고 다시 트림으로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사선을 잘랐다고 하면 x 라인으로 사선을 덧대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지워주는 방법. 뭐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단 이제 이 뒤에 사선을 지워주느냐 아니면 트림으로 잘라주느냐 그걸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저거 연장해놓고 트림으로 안 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연장 대체로 그냥 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서 유의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지금 기존의 중심선의 위치와 만나는 교차점을 발생을 시키고 이제 얘를 잡아서 올려야죠. 올리면 100% 지금 있는 선이 짧아요. 45도 선이. 이럴 땐 45도 선은 연장해주면 되죠. EX. 여기까지 연장을 해주시고, 수직선까지 연장을 해주고, 여기서 다시 라인에서 여기서 타고 쭉 오면 돼. 쭉 와서 쭉 가요.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타원의 중심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 포인트 나왔죠. 타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타원의 한쪽 4분점. 그럼 타원의 나머지 4분점은 자, 원의 4분에서 오면 되겠죠. 근데 원의 4분이 어디야? 원의 4분이 여기야. 원래 이제 정면도에서 와야 되는 정면도에서 올 필요 없죠. 왜냐면 그 4번이 그려진 선이 이미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선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타원의 중심이 있는 포인트와 만나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CAT 2급에서 타원을 그릴 때는 무조건 이게 타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직 수평인 상태의 4분점을 취하지 대각인 부분에 4분점을 취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 원의 4번이 그려진 선은 이 선이고 이 선에서 이제 내려오면 이렇게 돼서 요 포인트일 거다라는 건 정확합니다. 근데 이걸 진짜 원에서 4분점을 잡아가지고 한번 보내보면 포인트가 다르냐? 아니지. 다를 리가 없지. 똑같지. 같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EL, C. 여기가 타원의 중심. 여기가 타원의 한쪽 4분점. 여기가 타원의 나머지 4분점. 그래 놓고 뭐예요? 형상을 어디까지만 있어? 여기까지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트림. 이 형상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거지. 그리고 MA.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가려져서 수문선으로 보일 거지.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타워를 그려주기 위해서 전개했던 모든 선들을 정리를 한다.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 타원 그래서 남겨놓은 중심 연장된 부분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원도 이제 트림 잘라준다. 그렇죠? 완전한 원에서 잘라준다. 저는 제가 이제 순수하게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잘라요. 왜냐면 4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4분은 필요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이제 원을 충분히 남겨놓은 거고 작업을 할 때 어차피 지금 제가 요 포인트 이용 안 했잖아요. 이걸 미리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구멍에 관련된 부분도 다 정리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원에 있는 중심선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쓸 일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LEN, DE, 5mm 해가지고 이제 길게 늘려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중심선도 길게, 그다음에 여기 좀 길게, 그다음에 여기도
길게, 길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중심선 정리까지 다 끝난 거죠. 남은 거는 이제 뭐예요? 이제 요 상부에 있는 포인트 하나. 여기 파진 거. 근데 그 파진 거 이제 어디에 파졌냐는 우측면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측면도에 보면은 여기서 10mm를 남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26mm를 파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옵셋 26mm를 파고 내려갔습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옵셋 10mm를 남겼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트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트림을 좀 재밌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트림이고 여기는 익스텐드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트림 명령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개 선을 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냥 클릭해주면 이제 잘렸죠. 여기는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 선을 딱 클릭해주시면 트림 명령을 실행하는 데 대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실행을 하시면 익스텐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트림 명령 한 번. 원래는 이제 트림 명령 한 번 쓰고 익스텐드 명령 한 번 쓰고 해서 해줘야 될 거를 트림 명령 하나로 같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다. 자, 이게 그려지고 나면은 이제 정면도 쪽에는 여기 이 부분이 파지는 높이가 이제 우측면에 표현됐으니까 그 높이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파지고 여기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대륙 이렇게 보내죠. 그럼 이제 요 높이까지 파진 부분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럼 이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리고 있으니까 수문선으로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MA 자, 일단 수문선으로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자,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지는 게 여기까지 파진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얘도 이제 여기 상부가 파지는데 어디까지? 여기 길이는 이제 아직 모르지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모서리 선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서리. 요 모서리는 제일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모서리니까 외형선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파졌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치수는 정면도에 없고 평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평면도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저걸로는 정보가 좀 모자라요. 모자라서, 이제 좀 하부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면도에 있는 치수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은 이제 11mm, 여기 11mm인데, 이제 그거 먼저 적용해 볼게요. 옵셋 11. 11에서 이제 이렇게 오고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옵셋 11. 자, 11에서 이제 이렇게 올 거고요. 요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 이제 여기서. 자, F10 국제 부착해서 이제 여기서 딱 만나는 거죠. 여기서 딱 만나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여기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측면도에서 이제 요 바닥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여기고 이제 여기 끝나는 점이 요 점이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와야 돼요.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보낼 때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하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냥 수평하게 쭉 길게 뻗을게요. 이제 요 포인트가 와줘야 된다. 요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와서 있는 게 이제 요 포인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21도를 적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수직선에 대해서 21도니까 이럴 땐 저는 이제 X 라인 앵글 H고 엔터 그다음에 R 엔터 참조죠. 그다음에 수직선을 기준으로 0도로 잡고 거기서 지금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21도니까 그냥 플러스 21.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을 어느 포인트? 요 포인트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죠. 이렇게 내려놓고. 자,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트림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필렛 F. 자, 요렇게 쉬프트 누르고 요렇게. 여기서 딱 이렇게 끊긴다. 자, 그럼 이제 요 선. 이게 요 선이니까. 요 선이 그려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옵셋해서 25 해주면 되겠죠. 옵셋해서 25. 평면도에서 저렇게 옵셋 25 된 부분이 이제 바닥에 있는 선이라는 얘기죠. 바닥에 있는 이 사선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어찌됐든 이제 그거가 정리가 되려면 F에서 얘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이제 얘 선택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필렛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딱 해서 이렇게 끝나게 해주면 되고. 이거 연속적으로 해줄 거면 이제 필렛하고 다중 M을 해주고 처리해주면 이제 저처럼 명령을 2번 실행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 이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문선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수문선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modify 브레이크 F 포인트 선택하고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선택을 해서 선을 분할해 준 다음에 MA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숨은.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평면도 정리 끝났죠. 다른 부분도 다 끝났을 거예요. 우측면도는 이제 아까 끝났고, 이제 요 부분에 관련된 이제 정면도의 형상만 마저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요 포인트는 잡혀 있는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바닥선은 그냥 델리트 지워줄게요. 요 위에 있는 선만 있으면 되고,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바닥에 있는 포인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바닥에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죠. 요 바닥선이 요거죠. 바닥의 제일 좌측 끝 모서리선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포인트가 연결될 좌측 끝은 여기에요, 여기. 요 점이에요. 그래서 라인 얘가 내려오는데 얘가 이 높이가 아니라 요 높이가 아니라 바닥의 높이죠. 바닥의 높이에 있는 선이 점이니까 여기를 찍고 이제 여기를 다시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선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MA, 자, 얘네들은 숨은선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저 뒷부분에 있는 형상. 뒷부분에 있는 형상인데, 마찬가지 거기 상부에 있는 거. 상부에 있는 모서리는 이거고, 하부에 있는 모서리는 이거니까, 상부에 있는 이 모서리 이 끝점과 하부에 있는 이 모서리 이 끝점이에요. 그래서 라인, 자, 여기서 라인,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잡아가지고 와서, 얘는 상부니까, 상부에 있는 선에서 만나고, ESC. 라인, 자, 요 점에서 얘는 하부니까, 상부가 아니라 하부까지 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으로 여기까지 온다. 자, 이렇게 되고, 얘는 델리트 지워주고, 그 다음에 MA, 자, 이거는 숨은선,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본다. 여기까지 다 그렸으면 이제 문제 도면하고 비교해서 이제 어딘가 뭐 내가 누락하거나 잘못 그린 부분이 없나 한번 쓱 비교를 해보시고요. 특히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리는 걸 믿으니까 확인을 안 하는데, 각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틀리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게 연달아 틀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도 있는 부분들은 그리자마자 바로바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테크니션을 믿으니까 그 각도를 내가 잘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확인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아마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선은 다 그랬으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저거 남아있으면 이제 불필요한 객체 남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이제 치수기하고 뭐 이제, 배치하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